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5년 전 좀 오래된 논문이지만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관계에서 좀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보아야 할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에 의해 유발된 이 긴장증. 최근에는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디스토니아예요. 서론 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근긴장 이상증이 파킨슨병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과 연관된 근긴장 이상증은 레보도파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파킨슨병 증상이 생기기 이전에 추체외로 증상의 일부로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레보도파 등의 치료를 받은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운동 동요의 한 가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웨어링 오프, 약효 소진 시에 나타나는 웨어링 오프, 아침에 일어나서 천약 복용하기 전 모닝 오프, 그 다음에 최대 용량을 말하는 픽 도즈, 그리고 이상 운동증 등의 여러 시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고 다양한 생화학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근긴장 이상증은 다른 종류의 여타 운동 동료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치료한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투약의 종류, 용량과 투약 시간, 간격의 조정과 결정에 영향을 준다. 또 환자 개인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증상으로 근긴장 이상증 발생의 예방과 치료는 파킨슨병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파킨슨병과 관련하여 장기 약물 투약에 의한 전반적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약물과 관련된 근긴장 이상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레보도파 투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긴장 이상증의 임상 양상과 연관 요인들에 관해 고찰한 바를 보고한다. 연구 대상은 1990년에서 98년 9년 동안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파킨슨병의 진단은 진전, 떨림이죠. 운동완서, 서동, 근경직의 3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의 병력, 임상소견과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일산화탄소, 망간, 신경이완제 등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파킨슨 증후군을 제외하고 질병의 초기에 추체로 증상, 안구 운동장애, 손의 기능장애 및 자율신경장애 등이 뚜렷이 나타나는 파킨슨 증후군 플러스나 다발신경계 위축이 의심되는 환자도 제외하였다.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96명의 환자 중 남자는 35명, 여자는 61명, 그리고 파킨슨병의 발병 연령의 범위는 20세에서 81세, 그리고 총 병력 기간은 6개월에서 15년이라고 하네요. 대상자는 96명으로 이 중 남자는 35명, 여자는 61명, 그리고 파킨슨병의 발병 연령의 범위는 20세에서 81세, 총 병력 기간은 6개월에서 15년. 연구 방법으로는 약물 투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레보도파 투여 전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나타난
근긴장 이상증을 가진 환자는 제외하였고,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난 경우 모든 환자에서 레보도파의 투약을 중단하여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는 여부를 확인하고, 레보도파 투여 후 관찰된 경우를 환자군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근긴장 이상증의 종류를 레보도파 투여 시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약효 사이사이에 약효 소진인 웨어링 오프, 아침에 일어나서 첫약 복용하기 전 모닝 오프, 그리고 최대 용량인 픽 도즈, 그리고 이상 운동증의 내정으로 분류하였고, 발병 당시의 임상 양상은 진전, 떨림이죠. 떨림을 첫 주 증상으로 하는 진전군과 떨림 이외의 운동 완서, 서동이나 보행장애 등을 첫 주 증상으로 하는 비진전군으로 구분하였다. 진전군과 비진전군으로 구분하여 임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네요. 다음 결과적으로 근긴장 이상증의 양상은 대상이 된 96명의 환자 중에서 29명, 30%에서 레보도파에 의한 근긴장 이상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발가락과 발을 위주로 하지에 생긴 경우가 23명, 그리고 손가락과 손, 팔꿈치와 손목 사이에 상지에 생긴 경우가 3명, 그리고 입 주위, 목과 어깨에 생긴 경우도 3명이라고 하네요. 근긴장 이상증의 연관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상기 각 조건들에 대한 임의로 여러 군으로 구분하여 근긴장 이상증의 발생과의 관계를 비교하였는데, 파킨슨의 발병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더 일찍 발병한 연령층에서 향후 레보도파 투약에 의한 근긴장 이상증의 발생과 관련하여 통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투약 시작 당시 임상 단계가 3 이상일수록, 후에냐 3 이상일수록 3개월 이상, 36개월 이상의 장기간 복약하였을 경우, 그리고 레보도파의 평균 일일 투여량이 500mg 이상일 경우에 근긴장 이상증의 발생이 높았다. 그리고 떨림군보다 떨리지 않는 서동증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대상이 된 96명의 환자 중 29명이 근긴장 이상증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종류별로 구분했을 때 웨어링 오프형이 11명, 모닝 오프형이 10명, 그리고 최대 용량일 때 6명, 그리고 이상 운동증이 2명, 이런 형태였고요. 모닝 오프형과 웨어링 오프형, 그리고 이상 운동증의 근긴장 이상증은 모두 손 또는 발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대 용량일 때 나타나는 경우가 6명인데, 이 중 3명에게서는 입 주위와 목 또는 어깨에 이러한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났다로 보고됩니다. 1960년에 사망한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도파민이 감소한 것을 발견하고, 67년 이후 파킨슨병의 치료에 레보도파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 감소와 부작용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 투약과 관계되는 근긴장 이상증은 시간적 연관성에 따라 모닝 오프형, 웨어링 오프형, 픽 도즈,
최대 용량이죠. 그다음에 일반 이상 운동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러 요인들 중에서 병력 기간이나 투약 기간이 이 긴장증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년기의 파킨슨병의 경우 첫 증상이 진전, 떨림인 경우보다 비진전형이 많고 치료의 초기에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 비진전형의 경우 치료 기간과 관계없이 레보도파에 의해 높은 빈도로 유발되는 근긴장 이상증과의 관련성을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파킨슨병의 첫 증상이 비진전형 떨림으로 나타난 37명 중에서 레보도파에 의해 근긴장 이상증이 동반된 경우가 20명, 비진전군에서 근긴장 이상증 발생한 환자 수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투약 기간뿐 아니라 파킨슨병의 첫 증상의 종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닝오프형 또는 웨어링오프형의 근긴장 이상증은 혈장과 뇌의 낮은 농도의 레보도파에 의한 선조체의 저농도의 도파민과 관련하여 생기고, 이는 도파민 치료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끊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구에서 서방형 레보도파제로 약물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14명의 환자 중 8명에서 근긴장 이상증의 완화를 경험하였고, 24시간 이상 레보도파를 끊음으로써 파킨슨병 자체의 증상은 악화되었으나 이 긴장증이 완전히 사라진 예를 보고하였다. 레보도파 중단에 의해 근긴장 이상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근긴장 이상증의 약물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서 레보도파가 근긴장 이상증의 발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위 장관으로부터 흡수 능력의 감소, 선조체의 도파민 저장 능력의 감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근긴장 이상증이 발생한다라는 설도 있다고 한다. 최대 용량일 때 픽도즈형의 근긴장 이상증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과도한 양의 도파민에 의해 이상운동증이 유발되고, 이 이상운동증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루 총 도파민 투여량의 감소 또는 소량의 레보도파를 더 자주 투여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모닝오프형과 웨어링오프형의 근긴장 이상증에서는 혈장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레보도파의 양과 투여 빈도를 늘리며 수면 전에 추가 투여를 하거나 근긴장 이상증이 생기기 직전에 빨리 흡수되어 작용하는 도파민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에서 서방형 레보도파 제제가 혈중 도파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모든 종류의 근긴장 이상증을 포함하여 다른 부작용을 조절하는 데까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도파민 제제의 용량과 투여 횟수의 조절, 서방형 제제로의 전환, 그리고 도파민 효연제의 병용 등의 방법을 통해 근긴장 이상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레보도파를 투여할 때 근긴장 이상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근긴장 이상증의 발생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파킨슨병의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은 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레보도파에 의해 유발된 근긴장 이상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체 환자 중 29명 30%에서 레보도파에 의해 유발된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났고 빈도에 따라 약효소진, 약과 약 사이의 웨어링 오프, 약효소진형 그리고 모닝 오프, 픽도즈, 일반 이상 운동증 순서로 나타났다. 근긴장 이상증은 하지, 발이나 다리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파킨슨병의 첫 증상이 나타난 부위와 같은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긴장 이상증은 파킨슨병의 첫 증상이 비진전형일 경우 또 평균 1일 투약 용량이 높을수록 파킨슨병의 발병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호엔야 단계가 높을수록 이 근긴장 이상증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기간은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못하였으나 각 요인들 간의 다변량 비교 시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투약 기간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레보도파에 의해 유발되는 근긴장 이상증은 파킨슨병의 첫 증상의 종류나 약물의 절대량 그리고 투여 시기 등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타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당시 지금 1999년, 2000년대는 마도파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죠. 마도파를 아마 주로 먹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제가 지금 그동안 느낀 것들이 파킨슨병 약을 복용하니 파킨슨 증상은 완화되어서 좋은데 그 추가로 안 움직이고 싶지만 발이 움직인다거나 조금 용량이 많다 싶으면 발가락이 움직이다가 발목이 움직이다가 무릎까지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불쾌한 느낌이 지속되는 거죠. 이 이외에도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이상 운동증이 보여서 특히 젊은 사람한테 발생률이 높다고 하니 직장 생활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좀 흔들고 좀 느리고 움직여도 지적 능력은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인지장애 발생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 지금 11년 차 약 복용하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약이 복용량이 많았을 경우 오히려 머리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깔끔하지가 않고 몸은 좀 불편해도 머리는 명료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